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 많이 접하셨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기보단 이 피해자 중심주의 여기에 지금 너무 함몰되어서 김재련 변호사가 애초에 우리 대중에게 했던 설명과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과연 김재련 변호사가 대중에게 전달한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언론이 아예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그 언론의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다만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질문 자체가 생략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재련 변호사는 공인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언론은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의 이 피해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변호사에게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길래 결국 제가 오늘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저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변호사법 24조의 2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여라도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변호사는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행동해야 할까요? 변호사법 24조의 2항은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도 그대로 대중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김재련 변호사, 과연 박원순 시장의 그 피해 여성의 주장을 대중에게 진실되게 전한 것이 맞습니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언론은 분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TV 유튜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보도자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불편하시지만 어쨌든 이건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입장이니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인권위가
전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해서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자, 그래요. 이 표현 자체를 액면 그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존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리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저는 문제 제기합니다. 김재련 변호사에게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결국 성희롱으로 결정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이렇습니다. 성적 언동. 성적 행동이 아니라 성적 언동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정지어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김재련 변호사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2020년 7월 13일에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분명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소인,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을 말하는 거죠. 4년간 근무하면서 정말 온갖 그 피해를 받았다고 김재련 변호사는 주장을 했는데요. 심지어 범행 사실 개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단정지어서 물리적인 성폭행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김재련 변호사의 당시 주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한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에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고 하고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을 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정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자, 우리는 이 보도 내용을 보고 경악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중동의 많은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무릎에 입술 접촉. 동아일보 2020년 7월 13일자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재련 변호사가 상세한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지만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온갖 피해가 이루어졌고 박원순 시장이 비서의 무릎에 입술을 갖다 대는 행위 등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 4년 내내 마치 성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대중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차마 박원순 시장의 성정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증거 좀 달라.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니다. 증거를 좀 최대한 보여주면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김재련 변호사는 그것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개월 동안 살펴봤지만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 행동 어디 갔습니까? 그저 성희롱, 언동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김재련 씨의 주장을 총 5개로 요약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원순 시장이 셀카 찍자고 요구하면서 신체 밀접 접촉했고, 두 번째, 무릎호 사건, 두 번째, 침실로 불러서 안아달라고 한 것, 네 번째, 텔레그램으로 음란 문자 보낸 것, 다섯 번째, 4년 내내 지속적으로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들였다는 것. 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박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꼭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조사가 되었느냐? 이게 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 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무릎호 이 사건 어디 갔어요? 박원순 시장 집무실로 불려가지고 마치 성폭행한 것처럼 그렇게 김재련 변호사 주장했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하나도 없는데요? 그저 4년 내내 시달린 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비서 손톱 만지고, 에? 텔레그램으로 이모티콘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거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증명됐다면 이건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애초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은 이것에 한 10배, 100배 뛰어넘는 주장 아니었습니까? 물리적인 성폭력 사건 다 어디 갔어요? 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짓말하는 겁니까? 김재련 변호사님?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최대한 조사했냐면요. 여러분, 보도자료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비록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 보고는 못했지만 적어도 고소인, 그러니까 진정인 피해자의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그 여비서 사이에 둘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는 다 복원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죠?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박원순 시장 폰에도 남아있겠지만 여비서의 폰에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비서의 휴대폰을 통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년간의 기록을 다 살펴봤지만 4년 내내 그 괴롭힘이 시달렸다라는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성폭력, 기껏해야 여비서 손톱 만지고 이모티콘 보내고 이게 다인데요? 이게 가벼운 성희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애초의 주장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제가 약간 좀 화가 나려고 해서 감정을 조금 추스려야 되겠네요. 김재련 변호사님, 이 무릎호 사건 도대체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건지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7월 13일 작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잖아요. 범행 사실 개요라고 하면서 피해자 무릎에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고 하고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근데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자체를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당시 그 무릎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그 비서랑 3명의 시장실 직원들이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저 무릎 다쳤어요, 시장님. 호해 주세요라고 먼저 말했다라고 그렇게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복수가. 뭐야 이거? 김재룡 변호사가 물론 오마이뉴스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이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무근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서울시 동료 직원들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무릎에다가 입술 접촉하는 거는 물리적인 성접촉이잖아요, 확실히. 근데 왜 이게 조사 결과에 안 들어가냐고요. 이거 상당수 복수의 목격자는 박원순 시장과 여비서가 일방적인 어떤 박원순 시장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는 관계로 아무리 봐도 안 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게 다 집단적인 최면이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들은 그런데 왜 이 고소인의 주장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김재룡 변호사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과장하신 겁니까? 기자회견 때 조금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물리적인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비서의 손톱을 만진 게 전부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비서가 이런 일을 했대요. 이것도 서울시 비서의 운영 관행을 개선하라 이러면서 적시를 해놨는데, 보세요. 여비서가 그 보좌하는 업무 외에 박원순 시장을 샤워 전후에 속옷을 관리하고 약을 대리 처방받거나 복용하도록 챙기게 하고 혈압제기라든지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하게 했는데 이거 앞으로 하지 못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좀 김재룡 변호사의 주장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야, 무슨 샤워실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가면 속옷 관리, 그냥 앞에 그냥 깨끗한 그냥 속옷 같은 거 관리해서 그냥 그 앞에 갖다 두고 그거 한 게 전부네요. 이게 도덕적으로 이런 업무가 비서가 해야 될 일이냐?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성폭력 사건처럼 김재룡 변호사가 설명한 거는 이거는 상당히 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부분을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지 않고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개선점, 그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놨어요. 뭐죠? 김재룡 변호사, 도대체 대중을 상대로 어디까지 침소봉대하고 왜곡한 겁니까? 이거 밝히셔야죠. 이거는 서울시 비서실을 운영하는 그 제도의 문제이지 성폭력 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마치 이걸 성폭력 사건에 포함시켜갖고 대중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거죠? 변호사로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심에 꺼려지는 게 없었습니까? 변호사법 24조 2항 다시 읽어드릴게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이상한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가 과거 박 시장에게 그 보냈던 편지 공개된 내용도 그렇고, 또 공개됐던 그 여러 사진들에 찍힌 그 비서의 여러 행동들, 박원순 시장을 이분 역시 먼저 좋아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 만큼 이상한 흔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언동 있었다고 판단한 이상 어쨌든 저는 이 비서의 피해 호소를 존중하는 게 맞고, 우리 사회가 가장 앞서 걱정해야 할 건 이 피해자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조금도 과장이 없었는지. 미투는 그 운동은 진실성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그 바탕 속에서 대중의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 사건을 이용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경력 하나를 쌓기 위해 그 치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래서 대중에게 하나라도 과장되게 설명한 게 있다면 그것은 변호사로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재련 변호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무릎호 사건 대체 왜 사라진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조차도 거짓말하는 겁니까? 당신의 주장대로 4년 내내 박 시장이 여비서를 침실로 불러서 성추행하고 그랬던 의혹들 다 어디 갔습니까? 만약에 박 시장이 침실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냈다면 여비서에게 그 메시지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여비서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다 복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4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기록들을 복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손톱 만진 거, 그거밖에, 물리적인 성폭력 복원된 거, 그거밖에 없는 건 도대체 김재련 변호사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는 이 주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피해자가 어서 정신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의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김재련 변호사의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결코 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그런 의도가 조금도 없는 방송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